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97세를 일기로 어젯밤 11시 37분 별세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평생 반려자이자 정치적 동지였고 2009년 김 전 대통령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희호 여사 별세 소식 짚어보고 여야의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희호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과 평생의 동지로 격변의 현대사를 함께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962년도에 40의 나이로 김대중 대통령과 결혼을 했죠. 네. 이 15대 대통령이 됐고 영부인이 되셨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야당 정치인이었습니다. 상당히 결혼 이후에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인동초라는 이제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탄압, 민주화 운동의 과정, 심지어는 또 납치, 감금, 사형 선고, 미국 망명 생활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부인의 위치로서만이 아니라 내 평생의 반려자이자 동지이기도 하다. 정치적 동지로서 활동을 했고요. 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김대중 평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2015년까지도 이제 방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이희호 여사의 이 별세 아마 북한에서도 조문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말 한많은 삶이고 정말 민주화와 함께했던 삶인데 저는 오늘 새벽에 소식을 듣고 가슴이 좀 아팠던 것이 어제가 또 하필 60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신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네, 고인은 여성운동가, 민주화 투사, 평화 전도사라는 이름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역대 영부인들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영향력도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위치를 떼고 보더라도 이 한국 현대사에서 갖는 족적이 남다른데요. 왜냐하면 1922년생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서 일제를 겪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 여성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화여고, 이화여대를 거쳐서 서울 사범대를 나오고 미국 유학을 다녀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엘리트 여성이었는데 고국에 돌아와서는 YWCA의 총무를 맡아서 여권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호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인들이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했던 남녀 차별이 심했던 상황이고요. 또 이 축첩을 하는 사람들은 국회에 보내지 맙시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여권운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여성 인권운동을 하던 과정에 사실은 전쟁 중에 1951년도에 고 김대중 대통령과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결혼 중이었고요. 이후 첫 부인과 사별한 후에 1962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희호 여사는 그 당시까지도 독신주의를 고집하면서 여성운동에 매진해 왔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한다면 내 뜻을 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여성운동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길 나아가서는 이제 한반도 평화운동까지도 망라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10년 전인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 북한 조문단을 보내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조문단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매우 높고요. 또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2009년은 MB정부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대중 대통령이 갖는 남북 간에서의 위치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조문단을 받았고 대통령이 또 당시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정주영 전 회장이 작고하셨을 때도 이 조문단이 내려왔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들의 이 별세, 서거 이런 시기에는 조문단을 파견해 왔고 아무리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냉엄한 시기였다 하더라도 조문은 받는 것이 또 한국적인 정서입니다. 이번에 어쩌면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북한 조문단이 내려온다면 또 다른 남북 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요. 이희호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사실은 친서를 전달해 오는 이 일종의 이제 남북 간 교류의 역할을 하셨었거든요. 어쩌면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고인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고요. 여야 5당 대표를 장례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여야 5당 대표들이 자연스럽게 또 한 자리에 모일 수도 있겠군요. 네, 사실은 민주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국회를 둘러싼 갈등을 차치하고라도 이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야 없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셨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 또 IMF를 극복한 공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극찬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를 닮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 때는 화해를 추진했다. 이런 입장을 네. 자유한국당도 밝혀왔습니다. 아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이번에 사회장에 5당 대표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사실 전혀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정쟁이 너무나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은 또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응을 좀 오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야 5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나는 어제 초월의 네. 모임.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불참을 했습니다. 어떻게 불참을 전망하세요? 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로. 네, 불참을 했습니다. 네. 너무 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정쟁은 정쟁이고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의 요구는 사실은 명료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 그리고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이제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 두 가지 요구인데 당시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또 자유한국당에도 이제 과오가 있습니다. 이게 고발까지 되는 네. 상황인데요. 정상화가 된다면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 수는 있겠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좀 묘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 국회로 돌아오라는 여야 사당과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요구에 황교안 대표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떠돌이 정치를 하게 만들었는가라고 또 이제 반문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자꾸 만나야 풀린다는 점에서는 초월의 모임, 매주 첫 번째 월요일에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모이기로 했던 모임이나 혹은 그 외에 여당이나 타당과의 네. 접촉이 있으면 조금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는데 황교안 대표는 마이웨이를 하고 있고요. 너무 접촉을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당내에서의 막말, 망언 때문에 자꾸 부메랑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좀 여야 접촉을 시도하면 어떨까? 또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9일에 출국하시기 전에 지금 이제 3+1이냐 아니면 5+1이냐 이걸 가지고도 다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 뭐 영수회담을 또 제안한 것도 황 대표이기 때문에 네. 즉시 지금 만나야 할 때다. 일단은 푸는 것은 이 이후라도 접촉을 시작해야 할 때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점에 있어서는 이 사실은 여야 사당들의 성토가 어제도 크게 나왔습니다. 네.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네. 이 3당의 원내 대표들 간의 물밑 협상 이것도 좀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네, 맥주 회동 이후에 김이 다 빠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어줄게. 또는 맥주 사주는 좋은 형이 되어주세요. 또 이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가? 지금 이런 근데 접촉은 물밑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네. 해요. 오신환 원내대표 이야기에 따르면 접촉은 이어가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문턱에 와 있는 것으로 이제 여겨진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겠습니다만 5월 29일을 추경 데드라인으로 사실은 이 정부 여당이 선언했었습니다. 지금 6월 11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번 주가 또 마지막 분수령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고 이번 금요일에라도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게 해달라. 이것이 이제 정부 여당이 좀 간곡한 호소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추경에 대한 답답함을 이제 표현하고 떠났는데 떠난 이 대통령의 등 뒤에서 또 철렵질이라는 말이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지금 전국에서 무엇보다도 국회 정상화가 아마 6월 중순을 넘어가서 6월 말이 되면 국회는 반년을 놉니다. 그러니까 반년 동안 출석 안 한 학생이 어떻게 되는지 퇴학이죠, 사실은. 또는 반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글부글 끓는 분노감을 좀 느껴야 할 것입니다. 네.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늘 그 시민단체 이름 말씀드리는데요.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단체가 이제는 세비 이야기, 이 세비를 반환받아야 되는 것을 법제화하자 국민 여론이요. 지금 80%를 돌파했습니다. 90% 가까운 여론이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세비를 왜 받아가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 총선을 공천권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